SQL이 이제 R&D 개발자들한테 어려운 영역이에요. 어려운 영역이고 굳이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어려운 영역이라 완전히 이제 인허조인일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뭐 익스큐터도 어렵고 옵티마이저도 어렵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많이 써요. 성능 보통 뭐 인덱스 스캔, 풀스캔 이 정도는 이제 힌트만 좀 잘 줘도 다 튜닝이 되고 모든 DBMS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빠르게 하려고 이제 거의 다 해놨는데 조인 가면 이제 그때부터 DBMS마다 성능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탠드얼론도 어렵지만 클러터 가면 침합 지역이 또 어려운데 그 내용을 저의 용도에 아주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제 개념을 잡아서 좋은 제품이 좀 나올 수 있었어요. 뻔뻔하다. 네, 인허조인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허조인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우리가 조인 하는 게 다 인허조인이에요. 조인이라고 되는 거. 물론 이제 조인 타입의 인허조인, 레프트 아웃 조인, 아웃, 세미 조인, 안티 세미 조인, 뭐 널아웃 조인, 뭐 별의별 조인 타입들이 있는데 그냥 조인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인허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하고서 알콤마 S하고 조인 조건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얘는 이제 얘와 동치예요. R 인허조인 S하고 온전의 조인 조건을 써놓은 이게 이제 인허조인입니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동일하다. 그래서 인허조인을 처리하는 익스큐션 메소드는 이제 크게 네스티브 조인, 해시 조인, 머지 조인밖에 쉽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인허조인은 방향성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RS 쓰나 SR 쓰나 그 순서를 바꿨어도 이제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스티드 조인 기법도 R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S를 놔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S를 왼쪽에 R을 오른쪽에 뭐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 기법도 그렇고 해시 조인 기법도 그렇고 머지 조인 기법도 그렇고 조인 콤만 좀 성격이 다른 거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같은 메소드를 뒤집어서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이걸 의미합니다. 자, 아까 전에 메소드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요것들을 이제 힌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냥 내가 네스티드 조인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아니면 네스티드 조인을 하는데 R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S를 놔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힌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허조인 메소드에서 네스티드 조인하면 use NL하고 S 줍니다. 테이블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헷갈리고 이제 경쟁 제품이 힌트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오라클 말고 네, 제가 전 회사에서 그 힌트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스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힌트가 맞는 줄 알고 저희 회사 와서도 이제 그렇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손혜는 본부장님 맨날 실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이제 from R과 S를 조인을 하는데 R의 C1은 S의 C1 그리고 select 리스크인데 여기 힌트 줄 때 이제 use NL 이제 원래 올바른 표현은 R만 쓰거나 S만 쓰거나 해요. 근데 R과 S를 조인할 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조인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해요. 이제 R, S, T, U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요 의미는 뭐냐면 S가 조인에 참여할 때
유저 NL을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이 조인에서 여기다 T 이렇게 쓰면은 T가 조인에 참여할 때 이 조인을 수행할 때 네티드 룩 조인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클이나 골디락스나 똑같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S. 이 의미는 뭐냐면 use NL R use NL S 이렇게 나열해서 쓴 거랑 똑같아요. 이유를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예, 조인을 스키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힌트를 줄 때 요걸 표현할 방법은 없죠. 어떤 릴레이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얘가 참여할 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션을 골라가지고 걔가 참여할 때 조인을 이런 방식으로 수행해라라는 게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쓰는 게. 그래서 use NL S 하면은 이제 S가 참여할 때 네스티드 룩 조인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부가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오라클 문법이랑 똑같은 거고 검은색으로 쓰는 거, 골드체로 쓰는 것들은 오라클이랑 문법이 똑같고 요거는 이제 저희만이 갖고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use NL in 했어요. in S 그러면 안쪽에다가 S를 놓아라 라는 거고 use NL out 하면은 S를 바깥쪽에 놔라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조인 해가지고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S가 조인이 될 거예요. 근데 use NL in 하면은 S를 이쪽에다 놓을 거고 use NL out 하면 이렇게 릴레이티드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인턴트 네스티드 조인은 이제 인턴트를 만들어서 네티드 조인을 하라는 거예요. 인턴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use INL인데 I가 이제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S를 안쪽에 놔라, S를 바깥쪽에 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해시 조인은 이제 S가 조인에 참여할 때 해시 조인을 해라. use 해시하고 S 인트를 주면 됩니다. 자, 해시 조인을 할 때 이제 요 R, S 이런 식으로 해시 조인 결국 이제 S에다 해시를 쌓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use 해시 in S 하면 되고 use 해시 out 쓰면 어떻게 되냐면 S가 out 쪽으로 가고 여기에 해시가 생기고 여기에 조인일 수도 있고 비율일 수도 있고 테이블일 수도 있고 되겠죠. 자, 머지 조인은 use 머지하고 힌트를 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를 안쪽에 두고 싶은지 아웃 쪽에 두고 싶은지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조인 콤바인은 이제 조인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조인이기 때문에 S가 참여할 때 조인 콤바인을 해라 라는 거. 이건 방향성이 없어요. 이따가 보게 될 건데. 자, 조인 메소드가 되게 많았죠. 아까 그 쿼리 하나 수행하려고 하는데도 조인 메소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이제 요런 쿼리를 보면은 이제 쿼리를 먼저 볼게요. 이너 조인의 이뉴머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셀렉트 프롬 하고서 네이션 콤마 컷 서플라이어. 그래서 네이션의 네이션 키와 서플라이어의 네이션 키가 같은 조인을 이너 조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가적으로 조건이 네이션 네임이 페루고 서플라이어 어카운트 밸런스가 0보다 작고 페루에 있는 공급자 중에서
적자인 공급자들 수를 세려고 하는 거죠. 이 쿼리를 돌리면 이제 이뉴머레이터가 이제 조인 메소드들을 이제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뜨겁지. 제 비밀번호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디랑 똑같아요. 별게 없어서 제 컴퓨터에는. 외부에서 접속하기는 어려워요. OTP 비밀번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6.이노드인 S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요청하셔가지고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신다고 해서 이 정도면 보일까요? 아까 그 쿼리죠. 이 쿼리를 이제 GSQL로 수행을 하게 되면 동일한 쿼리인데 이제 이뉴머레이터가 선택한 메소드는 네스티드 조인이야. 그리고 네이션을 바깥쪽에 놨고 서플라이어를 안쪽에 놨어요. 요거 이제 이런 거 그림 그릴 수 있죠. 네스티드 조인에 차일드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나오는 차일드가 왼쪽 거 네이션, 두 번째 나오는 차일드가 그 다음 거겠죠. 서플라이어.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깥쪽 안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이게 왜 바깥쪽이고 안쪽이냐, 왜 네스티드 그룹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누가 하셨었죠? 용무님이 하셨어요. 저 기억력 되게 좋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n은 0부터 n이 EOF가 아닐 동안 n 뿔뿔 이렇게 포를 부르고 그다음에 포 s가 0 s가 EOF가 아닐 때까지 s가 뿔뿔 그리고 if s가 n이면 브레이크. 그래서 네스티드의 의미는 이게 포 루프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루프가 있죠. 그래서 네스티드 루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인도 마찬가지로 얘를 포룹을 돌면서 레이션 데이터를 계속 읽어가지고 없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얘 한 건에 대해서 서플라이어 안쪽에 있는 서플라이어 테이블을 룹을 돌면서 처리해요. 그래서 룹이 네스티드가 됐다. 그래서 얘는 인이고 얘는 아웃이에요. 얘는 레프트고 플랜상으로는 얘는 라이트예요. 그래서 힌트도 use n을 in, use n을 out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네스티드에 대한 용어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새로 오신 청강생분들이 한 두어 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왜 네스티드 조인인지, 왜 인인지, 왜 아웃인지, 왜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세미나로 다시 돌아가면 이뉴머레이터는 이제 네스티드 조인을 선택했고 네이션을 바깥쪽에 서플라이어를 안쪽에 선택해서 인덱스 조인을 했어요. 네이션 키가 S의 네이션 키가 N의 네이션 키를 찾는다. 이런 검색하는 키레인지 조건을 생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이뉴머레이터는. 그
그 많은 기법들 중에 그거를 이제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이뉴머레이터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인원 조인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가능한 조인 메소드들을 다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네이션을 바깥쪽에 두고 서플라이를 안쪽에 두는 네스티드 조인, 서플라이를 바깥쪽에 두고 네이션을 안쪽에다 두는 네스티드 조인. 이제 요 그림의 개념은 이제 이런 힌트와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아이고 잘못 썼다. 아이고 잘 제대로 썼구나. 그리고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 네이션을 안쪽에 두고 네이션을 바깥쪽에 두고 서플라이를 안쪽에 두고 걔를 저장해서 하는 네스티드 조인. 서플라이를 바깥쪽에 둔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 그리고 서플라이를 안쪽에다 둔 해시 조인. 네이션을 안쪽에다 둔 해시 조인. 네이션과 서플라이어를 머지 조인. 서플라이어와 네이션을 머지 조인. 이렇게 이뉴머레이트를 합니다. 자, 그럼 피저블이라고 써놨는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조인 조건이 이퀄이면 해시 조인을 할 수 있지만 이퀄이 아니라 부등호야. 그럼 해시 조인 같은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뉴머레이터는 피저블한 조인 메소드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각 조인 메소드의 비용을 계산해요. 이걸 수행하면 얼마나 걸릴까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비용이 이제 다 8개의 메소드들에 대해서 비용이 나왔어.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이뉴머레이터가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제 물론 코드를 볼 수도 있지만 코드를 안 보고 플랜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보면은 explain 플랜하고 only라고 쓰면 실행을 하지 않고 플랜을 보여준다 그랬죠. 버버스는 보다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맥스로 한번 수행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GSQ로 수행을 해보면 좀 줄일게요.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로우 건수랑 수행 시간은 0이에요. 근데 그리고 버버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자세한 정보를 좀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뉴머레이터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를 여기에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이제 서플라이어를 안쪽에 둔 네티드 룹 조인의 비용 계산을 할 때 이뉴머레이터가 예측한 값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걸 이제 이맥셀을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에스티메이트 값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문을 이제 use nl in으로 버버스 온으로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뉴머레이터는 이제 네티드 룹 조인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일단 로우즈 먼저 볼게요. 예측을 한 거지. 네이션에서 가져오는 건수가 한 건일 거다. 이제 네이션 네임이 페루라는 조건을 보니까 아마 한 건이 결과로 올라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안 읽어봤기 시작이 아니에요. 페루가 있는지 다 뒤져보지 않겠죠. 그리고 이 한 건을 갖고서 이 조인 조건과 이 어카운트 밸런스 0 이 조건을 수행을 하면 아마도 36건이 나올 거야. 그래서 네스티드의 조인의 결과 건수는 36건일 거야 라고 예측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노드는 이제 카운트 아스타에 대한 처리죠. 에그리게이션 파일을 시하면 이 결과는 한 건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티메이트 로우즈에 대한 예측을 해요. 여기 있는 거는 실제 값은 아니에요. 수행 시간을 예측한 건 아니고,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티드 룹 조인 에그리게이션, 지금 플랜이 이렇게 생겼죠. 네이션 서플라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이션의 아웃풋 건수는 한 건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거 갖고 가져오는 건수는 36건일 거고, 이 결과는 36건, 이 결과는 한 건,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한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플랜상으로 보면 이제 좀 자세히 보인다기보다는 4번 테이블에 보면 내가 이걸 피지컬 필터를 타가지고 페루라는 조건, 이 피지컬 필터 조건을 처리하면 얼마의 코스트가 걸리겠다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게 돼요. 371 이런 숫자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한 건 갖고 네스티드 룹 조인을 하면 여기 민레인지, 맥스레인지 타고 또 피지컬 필터로 어카운트 밸런스 0인 것보다 작은 걸 걸러내고, 이렇게 비용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죠. 20 이런 비용을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 건수가 한 건이니까 얘를 205라는 비용을 한 번 비용이 발생을 하겠구나. 얘가 만약에 아웃풋이 10건이면 10번 비용을 할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얘의 비용은 371 더하기 1 곱하기 205의 비용이 발생하겠구나라고 계산을 합니다. 값이 77 이렇게 나오겠죠. 오라클이 보여주는 이제 오라클에서 보여주는 코스트하고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이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숫자들. 근데 직관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 숫자를 시간값으로 치환을 한 거예요. 실제 이 시간이 걸린다고 쳐낸 게 아니라 이런 숫자들을 좀 사람들이 인지하기 쉽게, 결국 이제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구현을 막 해놓고 분석을 하는데 맨날 코드만 보고 분석할 수 없잖아. 성능들 왜 느리지 할 때. 그래서 이런 출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371에 해당하는 값은 0.001이야. 그리고 205가 아니겠네요. 0.050이니까 얘보다 50배 큰 값이겠네요. 그리고 조인의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서플라이어를 안쪽에 넣으면은 이 조인 비용이 0.052가 나오겠구나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플랜을 보죠. 서플라이어를 바깥쪽에 넣으면 어떤 비용이 나올까를 계산을 한 거예요. 보면은 일단 네스티드 조인의 밑에 보면 이제 서플라이어가 있고 네이션이 있잖아요. 서플라이어 데이터를 조건을 처리를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유저의 아웃, 똑같은 걸 힌트만 바꾼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 서플라이어 테이블을 처리를 하는데 어카운트 밸런스가 0보다 작은 것들만 골라요. 조인 조건은 없죠. 여기 당연히 왼쪽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조인 조건은 안쪽에만 있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고 봤더니 907건의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건 갖고서 네이션에서 찾으면 네이션의 네이션 키와 서플라이어가 준 한 건의 그 값을 키레인지를 타고 그 다음에 네이션 네임이 페루인 걸 찾으면 결과가 한 건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비용은 어떤 숫자인데 밀리세컨드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값으로 된 거죠. 그러면 요 값만큼 907번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한 건이지만 907번을 이제 수행을 할 거야. 907번. 그래서 나온 결과가 조인을 하게 되면 36건이 나올 거고, 이 비용은 0.727에 해당하는 숫자가 비용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만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좋아요? 위에 게 더 좋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메소드들에 대해서 비용 계산을 하게 돼요. 또 봅시다. 그 다음 거는 이제 use INL in 해서 인스턴트 네스티드 쪽에 있는 비용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플랜이 어떻게 되냐면 네스티드 조인이 있고, 여기가 뭐죠? 네이션? 네이션.
그리고 여기다가 인스턴트를 만들었어요. 소트 인스턴트죠? 네. 그 다음에 S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프레임인데 뭐 네티 조인 결과 건수는 36건은 똑같은데 이제 네이션 테이블에서는 페루인 걸 찾으니까 한 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테이블에서 어카운트 밸런스가 0보다 작은 건 907건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쌓았어. 그리고 이 한 건 갖고 찾으면 이 저장된 것에서 36건을 아웃풋으로 올려줄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인 결과는 36건이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고, 자 이제 4번에 요거를 한 건을 가져오는 시간은 0.00mm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플라이어 907건 두 건 비교해서 가져오는 시간은 0.550이야 라고 할 거고, 그거를 저장하고 결과를 주는 비용은 0.736이야 라고 계산을 했어. 근데 갑자기 이걸 한 건에 대해서 이 비용을 곱하면 이런 값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엉뚱한 값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 이제 페널티를 준 건데, 내가 지금 안쪽에 있는 테이블이 인덱스도 있고 뭐 해시 조인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다시 소트를 쌓은 거야. 그냥 테이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기법은 안 좋아, 선택하면 안 좋아 라고 페널티를 빵 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페널티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걸 시간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힌트를 주면 이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비용 계산을 할 때는 이런 기법 안 쓰는 게 좋아라고 하고 페널티가 곱하기 10이 들어가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버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이 손해는 분명히 이거 갖고 자꾸 따지거든요. 시간이 다르냐, 수행 시간이 예측이 옵티마이저 버그 아니냐 이러는데, 그냥 숫자 값을 시간 값으로 치환해서 보여준 거고, 그 숫자라는 거는 이제 실제 수행 시간을 고려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즈 NL, INL 아웃이라고 했어요. 서플라이어를 바깥쪽에 두고 네이션을 이제 저장한 경우죠. 저장해서 처리한 거예요. 왜 저장하는지 모르지만 저장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 기법이 왜 필요한지는 뒤에 가서 또 필요하니까 분명히 만들었겠지.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할 거면서 왜 이런 기법을 만들었어 할 건데. 자, 얘도 이제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뭐 11.613ms가 걸릴 거야 라고 예측이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비교하면 뭐가 좋아요? 밑에 게 더 좋죠. 근데 앞에 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터무니없이 잘 좋죠. 그래서 요 놈이 아직 제일 좋은 애예요. 그 다음에 해시 조인. 이제 해시 조인도 이제 막 서플라이어가 안쪽에 있을 때 비용 계산을 했더니 0.598이야. 서플라이어가 바깥쪽에 있을 때 계산했더니 0.575야. 여기 사이에서는 이제 밑에 거 서플라이어가 바깥쪽에 있을 때가 좋네요. 하지만 앞이랑 비교해보면 해시 조인 하는 것보다 네티드 조인이 훨씬 더 좋게 평가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머지 조인. 머지 조인 0.757, 순서를 바꾸면 0.757. 자, 이뉴머레이터 뭘 선택하겠어요? 좀 모든 기법을 다 놔야 되겠어. 맨 앞에 있는 네티드 조인. 요 비용이 가장 적다라고 생각되는 이 기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힌트를 통해서 이뉴머레이터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 힌트를 주면 비용이 어떻든 간에 이걸 선택해버리거든요. 자, 이제 이뉴머레이터가 조인 메소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제 개념을 좀 살펴봤고, 이쪽 라인 사람들이 잘 안 보여. 내가 여기 앉으니까. 아니야. 자, 이제는 그 메소드들 우리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요런 네스티드 조인이나 뭐 인턴트 네스티드 조인, 해시 조인, 얘들은 어떤 경우에 잘 선택이 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코리를 보시면 네이션이랑 서플라이랑 네이션 키로 이제 조인을 해요. 근데 네이션 네임이 페루거나 브라질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페루나 브라질에 있는 공급자
수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네스티드 이제 이 조인 조건을 어디서 처리하게 되냐면 네스티드는 항상 오른쪽에서 이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안쪽에서 그 조건을 검사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 조건을 위에다 놓던지 여기다 놓던지 여기다는 못 놓죠. 네이션에는. 그렇죠. 처리 순서가 바깥쪽을 먼저 수행하고 안쪽을 순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쿼리를 수행해달라고 요청하면 페어런트가 네티드 조인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네티드 조인이 네이션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해요. 그럼 네이션이 이제 하늘색 공도 줄 거고 그 다음에는 분홍색 공도 줄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늘색 공을 주겠죠. 그리고 나서 네티드 조인이 서플라이어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요 네이션 키에 해당하는 값이 연두색 공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연두색 공을 찾습니다. 연두색, 이걸 키레인지 검색을 해서 찾아요. 그럼 그걸 결과로 올려줘. 그럼 네티드 조인이 왼쪽에서 준 건 큰 연두색, 오른쪽에서 준 건 작은 연두색, 이걸 합쳐가지고 조인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분홍색 올라오면 또 분홍색 또 처리하겠죠. 이게 이제 네티드 조인의 실행 흐름이에요. 보통 이제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고 이제 인덱스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선택이 많이 됩니다. 보통 왼쪽 이제 여기 엔드 조건에 PK 조건 같은 게 들어가면은 조인할 때 PK 조건 들어간 애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조인 조건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플랜이 선택이 되겠죠. 자, 요건 이제 그 플랜에 뜬 겁니다. 똑같은 콜인데 결과는 818건이 나왔어. 그래서 이 네이션 키가 똑같은 조인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3번 플랜 보면 네스티드 조인이 선택됐다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쳐놓은 거는 이제 이 메소드가 무슨 조인을 수행하기 위한 메소드냐예요. 그래서 이너 조인을 수행하기 위한 메소드가 네스티드 조인이다라고 플랜에 표현된 거고. 4번, 5번에서 네티드 조인의 조인 조건은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게 보통이에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제 네티드 조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인 조건은 보통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인지 스캔 같은 거 하려면 조인 조건을 서플라이어 인덱스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걔가 처리를 해야 레인지 스캔을 하겠죠. 조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5번의 인덱스 액세스를 보면은 얘는 테이블은 서플라이어인데 인덱스는 이런 인덱스를 탔어요. 그래서 레인지는 네이션 키가 키를 똑같으니까 서플라이어 네이션 키가 네이션의 네이션 키인 그걸 민레인지 맥스레인지 구성해서 818건을 가져왔어요. 근데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은 818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은 누적치예요. 아까 전에 에스티메이트 할 때 본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이 한 건에 대해서 가져오는 값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실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누적치요.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는 한 400건 가져왔을 거고 두 번째 로우에 대해서 418건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조인 결과는 818건이고 카운트 결과는 한 건이다. 그 값은 818이다. 라는 플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상한 거 페널티 먹던 조인이 있었죠. 인턴트 네스트 조인. 쓸데없이 만드는 거. 해시 조인도 있고 막 한데. 네, 쿼리의 샘플 하나 보시면 서플라이어와 커스터머를 조인을 하는데 조인 조건이 부등호야. 그게는 인덱스도 없어. 마트밸런스에. 그럼 해시 조인도 못하고 머지 조인도 못해요. 그럼 만약 그냥 네스티드 조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쿼리가 커스터머가 있고 서플라이어가 있어. 그럼 여기 한 건 올라오면 이 테이블에 서플라이어가 지금 10,000건이 들어있는데 10,000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건 올라오면 10,000건이 있을 거고 커스터머는 15만 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5만 곱하기 10,000번을 수행을 하게 돼요. 비교를.
그럼 몇이야? 셋, 하나, 1, 5, 0. 1 빌리언, 아니다. 150 밀리언이네. 그럼 몇이야? 1억 5천만 번에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치, 네스티즈용. 기법이 네스티즈용, 해시즈용, 머지즈용. 이퀄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비용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있는 기법이 인스턴트 네스티즈용이에요. 자, 이 10만 건을 저장을 해. 왜? 부등호가 있으니까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범위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거는 소트 인스턴트입니다. 소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 보시면 서플라이에 있는 데이터를 쭉 읽어가지고 저장을 하고 얘에다 인덱스를 구축을 해요. 사실 인덱스를 구축하지 않고 이제 소트 인스턴트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소팅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커스텀에서 한 건이 올라왔어. 연두색이 한 건 올라왔어. 그러면은 이제 네티드 조인이 소트 인스턴트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데, 얘의 조인 조건은 서플라이어 어카운트 밸런스가 커스텀의 어카운트 밸런스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를 쭉 따라가서 얘보다 작은 모든 데이터를 주겠죠. 노란색 데이터 2개를 줄 겁니다. 그럼 연두색에 대해서 노란색 데이터 2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결과가 연두색, 노란색, 연두색, 노란색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분홍색 올라오면 분홍색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그거보다 작은 것들을 쭉 읽어서 주겠죠. 이게 이제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입니다. 그냥 플랫한 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소트를 안 하고 플랫해서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그게 있어. 조인 조건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테이블이면 어쩔 수 없잖아. R하고 S하고 테이블이면 이거 뭐 처리할 방법이 어떻게 해? 그냥 다 읽어야지. 다 조합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뷰야, 그럼 쿼리가 복잡한 쿼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한 건 읽을 때마다 이 복잡한 걸 계속 수행해야 돼. 한 건 읽을 때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그래서 얘를 그냥 플랫하게 저장만 해놓고 결과를, 주위의 결과를 저장만 해놓고 이 아래에 대해서 건수만큼 저장된 플랫 인스턴트에서 찾는 이런 것도 결국 개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는 웨어즈를 안 쓰는 거게 되겠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 사실은 웨어즈를 안 썼다기보다는 조인 조건을 안 쓰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근데 못 바꾼대. 쿼리를. 이런 거 있고요. 왜요? 아래 C1은 1, and V의 X는 A, B 이렇게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V의 결과가 아니라 V에 대해서 요거 처리한 결과를 저장하겠죠. 저장해 놓고 이제 쭉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이에요. 근데 조인을 썼는데도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힌트 줘가지고 use INF 네스티드 조인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이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쿼리를 보면 이 쿼리를 수행하면 이제 네스티드 조인하고 이너 조인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테이블 두 개 사이에 소트 조인 인스턴트가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인스턴트 네스티드 조인 메소드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은 이걸 인스턴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인덱스 네스티드 조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잖아. 네스티드 조인을 이렇게 인덱스 키레인지 타가지고 네스티드 조인 하는 거랑, 오라클은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네스티드 조인 한다는 의미로 use INF
힌트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인스턴트를 만들어서 네스티드 조인을 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똑같은 유저 INL인데 I라는 그 약자를 우리는 인스턴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오라클은 인덱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시 조인. 쿼리에서 보면은 이제 둘 다 인덱스는 있어요. 네이션 키, S 네이션 키는 C 네이션 키. 둘 다 인덱스는 있는 컬럼인데 얘는 해시 조인을 선택한 경우인데 보면 해시 조인은 서플라이어는 이제 서프 키가 1에서 100 사이인 것들을 이제 올려주겠죠. 커스터머는 이제 1에서 100 사이인 데이터들을 올려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시로 쌓는 거죠, 이제. 해시 버킷을 만들고 저장, 이제 각 레코드들을 저장을 합니다. 해시 키가 같은 값인 것들을 저장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늘색 공이 나왔어. 그러면 C 네이션 키는 하늘색 공에 해당하는 걸 찾습니다. 그러면 하늘색 공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돌리면 요 버킷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면 요 버킷 안에 있는 요 데이터의 해시 키 값을 비교를 해요. 같으면 주는 거고 다르면 안 주고 해시 키도 비교하고 해시 밸류도 비교해요. 해시 키 X를 어디다 저장한다 그러면 해시 몰라 그 용어는 나만 그렇게 쓰고 있어서 여기에 해시에 저장되는 해시 키라면 이제 해시 함수를 씌워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이제 해시 밸류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다른 분들 거꾸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이해하셨나요? 여기 연두색이 아니라 다른 공이 달릴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셨나요? 이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간 낭비겠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홍색 공이 올라오면 분홍색 공이 있는 버킷을 찾아요. 그래서 그 버킷에서 실제 분홍색인지 검사를 해서 결과를 준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플랜을 보시면은 이제 해시 조인을 하고 이 커스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해시 조인 인스턴트를 쌓았어요. 자, 5번 여기에 몇 건이 저장돼 있을까요? 저 이쪽 라인 말고 이쪽 라인에서 대답해봐요. 해시 조인 인스턴트에는 몇 건이 저장돼 있을까? 365 100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제 이 해시 조인 인스턴트 지금 몇 건이 저장돼 있을까요? 몇 건? 그리고 다른 답 80분. 이거 예전에 100건이 저장돼 있어요. 내가 세봤어. 100건 저장돼 있는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저 플랜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볼게요. 플랜에 있는 숫자를 봅시다. 해시 조인 그리고 뭐죠? 서플라이어 해시 인스턴트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커스터머 이렇게 써있어요. 자, 옆에 있는 숫자는 아웃풋의 개수예요. 그래서 서플라이어는 아웃풋으로 몇 개를 줬죠? 100개를 아웃풋으로 줬어요. 아웃풋 100개를 올린 거고. 자, 커스터머는 아웃풋을 몇 개를 줬어요? 그럼 해시 인스턴트에 몇 개 저장돼 있어요? 네, 100개 저장돼 있죠. 그리고 얘가 아웃풋을 몇 개 줬어요? 365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해시 인스턴트는 몇 개 저장합니다? 100개. 어떻게 확인한다? 해시 인스턴트의 밑에 있는 차일드가 준 아웃풋의 개수를 보면 100개가 저장됐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읽으면 되죠. 자, 그래서 해시 조인을 하게 되면 이제
서플라이어에서 한 건을 가져와. 그리고 5번 해시 조인 인스턴트에 지금 100건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근데 5번을 보니까 얘가 저장할 때 해시키는 네이션 키를 저장했어. 커스텀의 네이션 키를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웃풋으로 줄 것은 네이션 키야. 왜 이걸 아웃풋으로 주냐면 이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조건이 뭐냐, 해시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이션 키를 찾을 때 서플라이어의 네이션 키 값을 갖고 찾는다라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이 조인 조건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조인 조건이 해시 인스턴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플랜으로 본 거예요. 자, S 네이션 키에도 인덱스가 있고 C 네이션 키에도 인덱스가 있는데 왜 인덱스 네스티드 조인 안 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저 인덱스 조인이 더 느리니까 그런가 보죠. 예, 인덱스가 있다고 해서 인덱스를 이용한 네스티드 조인은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이뉴머레이터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해시 조인. 그러면 해시 조인을 선택했어. 아까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보듯이. 그러면 이거로 힌트를 줘볼까요? 줘보자. 저는 힌트 줄 때 use NL 아무거나 써놓으면 이제 커스터머가 안쪽에 있는 게 유리하면 안쪽에다 둘 거고 바깥쪽에 있는 게 유리하면 바깥쪽에 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커스터머를 바깥쪽에 뒀네요. 아웃 쪽에 뒀네. 시간이 별로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4.738 해시 조인은 4mm라 시간이 아닌 것 같고 0.79 뭐 이러네요. 그럼 이 시간이 그냥 편차일 뿐이야. 해시 조인은 이제 이런 아웃풋을 주는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스티드 조인은 이런 아웃풋을 주는데 보면 뭐냐면 커스터머를 한 건을 가지고 왔어. 그럼 이제 조건이 커스텀의 네이션 키랑 서플라이어 네이션 키예요. 커스터머가 한국이야. 한국의 공급자들을 쭉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찾겠지. 인덱스를 탄다 하더라도. 그쵸? 뭐 거꾸로 해도 서플라이어에서 한 건 갖고 왔어. 한국 사람이야. 한국이야. 공급자가. 고객이 한국인 사람 찾으면 젠장. 무지. 뭐 몇백만 명. 뭐 여기는 15만 건밖에 없으니까 15만 나누기 20해서 25하면 뭐 어떤 스캐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뉴머레이터가 인덱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덱스 조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통해서. 그러면 비용 계산 볼까? 어떻게 봐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해시 조인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해시 조인을 하면 비용이 0.046이 걸릴 거야 라고 이뉴머레이터에 예측을 했어. 근데 네스티드 루프로 하면 얼마가 걸릴까 라고 이뉴머레이터 예측을 보면 네스티드 조인 하면 25.9mm가 걸릴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리 말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옵티마이저는 25.9mm 걸리는데 실행 시간은 2.75mm다 이러면서 11권을 치는 우리 손해는 높이는 일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다. 그냥 수치화 시킨 거다. 상대 비교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제가 코딩상으로 되어 있는 숫자 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0.5가 한 50만 정도 숫자가 나오고 이게 1mm가 되는데 아니지 0.5가 100만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100만이 200만이
1ms 이 정도 표현돼요. 그래서 여기다 숫자로 써면 길이가 뭐 이래. 처음에는 코스트 오라클처럼 표현했었거든요. 오라클 코스트의 1의 기준은 뭐냐면 디스크 IO예요. 디스크 코스트에 이제 1 하고 나오는 숫자 디스크 IO고 저희의 1이라는 숫자는 이제 1 더하기 1 정수 1 더하기 1의 그 연산 성능이거든요. CPU 성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예측 시간이 잘못됐다라고 시비 안 걸겠지. 자, 분명히 이뉴머레이터가 제대로 판단을 한 거죠. 볼까? 그러면 레티드 조인을 했던 2.7mm 걸렸어요. 해시 조인은 얼마 걸렸지? 해시 조인은 수행해달라. 이거죠. 해시 조인은 0.8, 레티드 조인은 뭐 2.7. 그러면 3, 8에 8, 4, 24. 한 3배, 3, 4배 차이 나네요. 성능이. 해시 조인이 더 빠르네요. 3배, 4배. 에스티메이션 보면 레티드 조인이 25. 그리고 해시가 0.04. 여기 이렇게 좀 비율이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이뉴머레이터 예측한 거는. 보면 이제 이런 건수들도 약간씩 오차가 다 있죠. 조인 리절트 카운트 예측하고. 자, 그렇게 보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인덱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이제 카디널리티가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non distinct 중복 개수가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커스텀은 15만 건인데 네이션은 25개거든. 인덱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 전체 건수는 15만 건이야. 근데 이 종류는 25개예요. 그러면 이제 C 네이션 키가 무릎 이렇게 돼 있으면 25분의 1이 셀렉티버티거든요. 그러면은 15만 건 중에 25분의 1이 선택된다는 거야. 그럼 몇 건? 이거 암산은 안 돼? 나는 했어요. 네. 그럼 셀렉티버티가 안 좋아.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셀렉티버티에다가 또 그 CPU 값이 얼마일까 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코스트로 변환을 해놓는 거예요. 코스트 숫자로. 자, 해시 조인 설명드렸고, 자, 머지 조인. 머지 조인은 어떤 거냐? 자, 머지 조인은 보면 이제 웨어절에 조인 조건 말고 다른 게 별로 없을 때, 아니면 이제 인덱스만 접근해서 처리할 때 쫙 읽어야 될 때, 두 테이블을 다 쫙 읽어서 처리해야 할 때 머지 조인이 유리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엔드 조건에 아무것도 없죠. 조인 조건에 있는데, 그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자, 일단 웨어절에 있는 PS 파트 키, 얘도 인덱스가 걸려 있고, 파트의 파트 키, 얘도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올려주면 순서대로 쭉 올라가겠죠. 연두색 공이 클까요? 노란색 공이 클까요? 유난히 연두색 공이 커, 노란색 공이 커? 네? 예, 맞아요. 정렬된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어센딩 인덱스일 겁니다. 이제 연두색 공이 노란색보다 작습니다. 노란색 공이 더 크죠. 그럼 머지 조인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 올라온 데이터, 처음에 올라온 건 이제 연두색일 거예요. 얘도 처음에 연두색이었어. 이제 요걸 하나의 그룹이라고 해요. 같은 키값을 갖는, 요 파트 키가 같은 키값을 갖는 그룹이 있어. 여기도 P의 파트 키가 같은 그룹이 있어요. 그룹 내에 한 건 있고, 여기는 그룹 내에 3건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룹 내에서는 이 조인 조건을 다 만족해. 그쵸? 그래서 그룹 내에 있는 데이터는 쫙 해가지고 조인 결과가 불러줘.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룹 내 조인이 끝났어. 그러면 왼쪽도 다음 그룹으로 가고, 오른쪽도 다음 그룹으로 갑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왼쪽은 분홍색 그룹이고 오른쪽은 하늘색 그룹이에요. 자, 유나님, 분홍색이 커요? 하늘색이 커요? 분홍색. 오, 맞았어. 이야, 맞아요. 그거는 이제 밑에 보니까 분홍색입니다. 자, 분홍색 그룹이 있고 하늘색 그룹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분홍색 그룹이 더 커. 그룹 다르고. 그럼 하늘색 그룹 버리고 그 다음 그룹 다르고. 그럼 이제 봤더니 분홍색 그룹이잖아. 분홍색 그룹이랑 분홍색 그룹 비교 못해요. 같은 그룹이야.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 커플링해서 조인적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분홍색 그룹 다 끝났으니까 둘 다 이제 다음 그룹으로 가요. 얘 봤더니 회색 그룹이고 얘는 노란색 그룹이야. 자, 저기 뭐지? 수아님, 회색 그룹이 더 커? 노란색 그룹이 더 커? 노란 그룹. 그쵸. 그래서 노란색이 더 커. 그래서 회색 그룹을 버리고 다음 그룹으로 가요. 그 이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그룹이야. 쫙 커플링해서 쭉 줘요. 이게 머지 조인 기법이에요. 똑똑하죠. 색깔만 보도 큰지 작은지 다 알죠. 자, 이게 머지 조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체를 쭉 읽어 있는 조인이 필요할 때 이게 머지 조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코리에 힌트를 안 줬지만 이제 옵티마이저는 머지 조인을 선택을 했어요. 미니마이저가 비용기를 막 해보니까 머지 조인이 좋겠구나 하는 거에서 머지 조인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파트 서프랑 파트를 26만 6,700건을 쭉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얘는 클러스터 플러가 있는 거 보니까 G1에서만 미리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플러 밑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로직이네요. 이게 파트 서프가 80만 건인데 G1에 아마 26만 6,700건이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파트는 20만 건인데 6만 6,675건이 아마도 G1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다 되게 머리 좋지 않아요? TPC 에지 코리가 20개거든. 테이블은 8개고. 20년 동안 봤거든. 20년 동안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숫자가 예상이 돼. 저 머리 되게 나빠요. 20년 동안 계속 봐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조인 콤바인 기법. 자, 이걸 조인을 하려고 봤더니 웨어절에 서플라이랑 네이션이랑 조인을 하는데 조인 조건하고 엔드가 5가 또 있어. 또 조인 조건 또 있어. 이렇게 5어로 되어 있는 형태를 이제 DNF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컨저거티브 노멀 펌이 CNF고 디스정스티브 노멀 펌이 DNF인데 5어가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형태를 이제 디스정스티브 노멀 펌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디스정스티브 노멀 펌을 처리할 때 조인 콤바인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이거 얘기하면 긴데 그래도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웨어에서 이제 조건을 나열을 할 거예요. 뭐 엔드도 쓰고 뭐 오어도 쓰고 나도 쓰고 막 하겠죠. 논리하는 데를 써가면서 조건을 막 나열할 거예요. 근데 이거 기계가 해석을 하려면 기계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해석을 하려면 어떤 정교화시된 형태로 표현하는 게 프로그램이 하기 좋고 이해하기가 좋죠. 내가 웨어 조건을 처리하는데 엔드 밑에 2개가 있고 엔드 밑에 5어 오고 5어 밑에 다시 엔드 오고 여기 엔드 있고 날 있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면 제가 사용자 이렇게 중간에 막 쓸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떤 정형화된 형태의 노멀 폼으로 변경시켜 놓지 않으면 프로그래밍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쓰죠. where 하고서 뭐 and 이렇게 A and B and C 이렇게 조건을 A, B, C를 조건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and로 묶인 and 하고서
AND가 A라는 조건이 있고 O는 없어. 그리고 O, B 희한하죠. 모양을 이상하게 써놨죠. O, C 이렇게 된 걸 이제 CNF 컨정크티브 노멀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O와 AND A AND B AND C 이렇게 써놓은 거를 디스정크티브 노멀폼이라고 해요. 디스정크티브 스펠링 보고 DNF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얘는 이제 이걸 표현한 거고 얘를 표현을 하면은 A, O, B, O, C 이렇게 표현 요걸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엔드 밑에 오어들로 나열한 거를 CNF, 오어 밑에 엔드로 나열한 거를 DNF라고 하는데 요 웨어 조건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A 이제 저희 네이션 키 조인 조건을 A라고 한다면 A and B or C and D 이런 형태의 표현이에요. 웨어들이. 얘는 지금 현재 구조는 or and 하고서 A랑 B가 있고 그리고 and 하고서 C랑 D가 있고 이런 형태의 노멀폼입니다. 이상하지? 희한하게 그리죠? 이 익숙한 이제 노멀폼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제 그냥 쉽게 그려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따로 처리하는 게 조인 콤바인 기법이에요. 요 놈 갖고 조인하고 요 놈 갖고 조인해서 이거를 합치는 이런 기법이 조인 콤바인 기법인데, 자 지금 저 쿼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쿼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쿼리를 사용자가 똑똑해서 저 쿼리를 둥치로 만들 수 있죠. 웨어하고서 S 네이션 키는 N 네이션 키 그리고 and N 네임은 뭐라고? X, Y, G 안 보이죠? or 뭐야? S 어카운트 밸런스가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A and B or C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얘 형태는 이제 컨저거티브 노멀폼이에요. and 있고 and의 차이는 무조건 뭐야? 근데 우어가 없는 하나짜리야.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어 있고 얘는 B랑 C로 구성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컨저거티브 노멀폼으로 처리를 하고 옵티마이저 이뉴머레이터가 그 다음 이거를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이건? 중학교 수업 때 배운 건데 네?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요? A and B or A and C 요걸 요렇게 변환시키는 거지. 요렇게 변환시키면은 or and A, B and A, C 그래서 or가 이제 루트에 있는 디스정거티브 노멀폼으로 변경을 시켜요. 그리고 조인 콤바인을 실행을 해봐. 그래서 이제 이런 CNF들은 이제
네스티드로 해시 조인, 뭐 머지 조인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디서버티브로 된 것들은 여기서 요거 하나를 갖고 해시 조인, 네스티드 조인, 머지 조인 이렇게 하고, 요거 하나 갖고 해시 조인, 머지 조인, 뭐 네스티드 조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합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메소드, 여기서 가장 좋은 메소드, 그리고 합친 비용, 그리고 요거의 가장 좋은 메소드 비용,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중에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인 콤바인. 어렵지? 그래서 조인 이렇게 쓰지 마. 어려워. 자, 그럼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서플라이어 네이션을 이제 그 디스정티브 노멀 형태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쪽에 있는 조인을 처리하는 결과가 이제 연두색 공, 분홍색 공, 회색 공,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 조인 조건을 조인 처리한 결과가 하늘색 공, 회색 공, 노란색 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쿼리 수형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스팅트래요. 이 결과들. 중복 제거를 해요. 그럼 뭐가 똑같은 거예요, 색깔이? 회색이 똑같네. 그쵸? 그래서 회색을 한 개만 올려주고 같은 데이터 올린 거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인 콤바인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5억 하나 들어있으면 이제 디스정티브 노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조인 콤바인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죠. 엔드만 있으면 이 기법은 피저블하지 않아요. 피저블하지 않아요. 그렇죠? 5어가 이게 섞여 외어 조건에 조인이랑 5어가 섞여 있으면 디스정티브 조인 콤바인 기법이 선택될 수도 있지만 5어가 없다면 조인 콤바인은 선택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DNF랑 CNF랑 둘 다 바꿔서 경우의 수를 다 비교하는 비용.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모든 외어절을 무조건 CNF로 다 바꾸고 무조건 DNF로 다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어절이 좀 길어지면은 그 변환 비용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래서 뭐 변환할 때 몇 개 개수 프로퍼티 떠가지고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프로퍼티도 듣고 했었어. 여기 골드엑스 말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낚시 다니면서 이제 배 타면서 이제 오픈소스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하는 놈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보통 엔드로 쭉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CNF처럼 엮이고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5어가 이제 명시적으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DNF를 안 바꿔 사실. 대부분의 오픈소스 코드를. 얘들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막 나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의 고객은 CNF 형태로 써. 엔드가 바깥쪽에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DNF 형태로 썼구나라고 해가지고 그걸 조금 정교해가지고 조인 콤바인 기법을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사실 5어 잘 안 쓰거든. 그쵸? 그리고 기술본부 분들이 가서 조금 이제 정교화된 형태로 바꿔주면 또 쉽게 해결돼. 그래서 막 옵티마이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정교하는데도 메모리 많이 쓰고 비용도 오르고 그랬어요. 한 거죠. 히스토리는 그래요. 그래서 조인 콤바인 보면은 이제 네스티드 조인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요 조건을 처리할 때는 네스티드 조인을 처리했고 네이션이랑 서플라이어 조인할 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은 해시 조인으로 네이션을 쌓고 서플라이어로 조인 매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조인 가장 좋은 거 선택하고 이쪽 조인 가장 좋은 거 선택해서 합쳤다. 합친 게 콩캐 놔두고 합칠 때 중복 제거가 필요하니까 컴페어 RID를 해가지고 로우 아이디가 동일한 게 있으면 버리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로컬이 한번 조인 콤바인
그러면 컴페어 알아이기를 해라 라고 나오죠. 자, 분명히 같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나? 같은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 이럴 때는 컴페어, 그러니까 중복 제거하려고 S잖아요. 이게 컴페어나 C라고 나오죠. 이것도 팁이에요. 이제 어떻게 말이야, 이걸 판별을 하긴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만 비틀어서 써도 판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말이야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브 스트링 1에서 4 이러면 어떻게 판단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씌워놓는 고객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묶여가지고 인식할 수 있게 그런 거죠. 지금 이거는 바꿀 방법은 없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디스팅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조인 국가의 특성을 이용하는. 자, 그 다음에 몇 시야? 급 피로가 물이 오는데. 5시 4분. 예? 5시 4분. 예, 쉬었다 합시다. 네.